테슬라나 비아디, 도요타 같은 이름들이 전기차 뉴스의 헤드라인을 독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세상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름 하나가 등장했어요. 바로 KG 모터스예요. 캘리포니아나 선전 같은 화려한 도시 출신도 아니고 일본 간사이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회사가 세상을 놀라게 한 거예요. 그들이 내놓은 건 바로 미보 작고 똑똑한 데다가 가격이 $7,000밖에 안 하는 전기차였어요. 미봇이 공개되던 순간 전 세계 전기차 업계가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SNS는 속보 기사로 뒤덮였고 유튜브 리뷰 영상들은 며칠 만에 수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테슬라 본사부터 비아디의 연구소까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좋은 성능에 안전하고 첨단 기술까지 들어있는데 가격이 일반 전기차의 5분의 1이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여전히 배터리, 비용, 글로벌 전략에 골머리를 앓는 동안 일본의 작은 회사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어요. 모두를 위한 전기차, 그게 KG 모터스의 철학이었고 미봇은 그 철학의 완벽한 결과물이었죠. 소박하지만 실용적이고 그 속에는 일본 특유의 깊은 혁신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아무도 KG 모터스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는 대학 시절 친구였던 겐타 사토와 고로 하야시 두 사람이 세운 작은 차고에서 시작됐어요. 그 차고는 오토바이 2대만 겨우 들어갈 정도였죠. 둘 다 지역 부품 회사에서 일하던 기계 엔지니어였지만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에 환경을 생각한 똑똑한 이동 수단을 만들자는 거였죠. KG라는 이름도 그들의 이상에서 나왔어요. Keen and Green,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친환경적인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어요. 작은 부족, 대기업들과의 경쟁, 그리고 값싼 전기차는 믿을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그들을 막았어요. 초기에는 전기 스쿠터 수리와 재활용 부품 실험으로 겨우 버텼어요. 몇 번이나 파산 직전까지 갔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죠.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겐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큼 크지 않다면 일단 우리 동네부터 바꿔보자. 전환점은 그들이 KG 글라이드라는 전기 스쿠터를 출시했을 때 찾아왔어요. 기존 경쟁사 제품의 절반 가격이었죠. 작고 경제적이고 튼튼한 글라이드는 일본 도시들에서 순식간에 인기를 끌었어요. 실용성과 절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인들에게 완벽히 어울렸거든요. 덕분에 KG 모터스는 드디어 자본과 자신감을 얻고 본격적인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이 다음으로 내놓은 건 미니 전기차 피플즈 EV였어요. 슬로건은 하이테크 로우 프라이스, 즉 기술은 높게, 가격은 낮게였죠. 화려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큰 화면도 없고 선루프도 없고 자율주행 기능도 없었지만 부드럽게 달리고 튼튼하며 엄청나게 연비가 좋았어요. 일본 사람들은 농담처럼 깨끗함을 꿈꾸는 서민의 차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사치 대신 본질을 선택한 철학이 바로 미봇의 토대가 되었어요. 그 철학이 값싼 전기차의 정의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미봇은 조용하게 하지만 충격적으로 등장했어요.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도 없었고 유명인 모델도 없었어요. 단지 겐타가 X의 트위터에 올린 짧은 영상 하나뿐이었죠. 하얀색 작은 차 한 대가 도쿄의 복잡한 거리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가고 오토바이보다 살짝 큰 공간에 깔끔히 주차되는 장면이었어요. 설명에는 단 3단어만 적혀 있었죠. 미봇 $7,000 EV.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그 게시물은 48시간 만에 3천만 조회수를 넘겼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이게 진짜 내가 찾던 전기차야. 테슬라, 잘 봐. 귀엽고 똑똑한 꿈이 현실이 됐네. 사람들은 미봇을 보통 사람들의 차라고 불렀고 업계 분석가들은 전기차 산업의 한가운데서 터진 값싼 폭탄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봇이 인기를 얻은 건 단지 가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꼭 비싸야만 혁신은 아니다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차의 길이는 2.5m, 폭은 1.2m, 무게는 600kg도 안 돼요. 운전석 하나와 작은 짐칸 정도만 있는 구조예요. 차체는 가벼운 복합 소재로 만들어져서 무게를 줄이면서도 도시에서 가벼운 충돌이 일어나도 안전성을 유지해요. 운전석은 정말 심플해요. 가벼운 합성 섬유 시트 하나,
속도와 배터리 잔량을 보여주는 작은 디지털 화면, 그리고 에어컨과 조명을 위한 몇 개의 버튼이 전부예요. KG의 철학은 명확하죠. 적을수록 오래 가고 더 똑똑하다. 미봇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배터리에 있어요. KG 모터스는 기존 대형 업체에서 배터리를 사오는 대신 직접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개발했어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40% 저렴하고 훨씬 안전하며 수명은 2배나 길어요. 주행거리는 한 번 충전으로 120에서 150km 정도지만 대부분의 도시 이용자들에게는 충분했어요. 일본에서는 하루 평균 출퇴근 거리가 25km 정도니까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시간 정도예요. 밤새 충전하기에 딱 맞죠? 그리고 작지만 효율적인 전기 모터 덕분에 미봇은 시속 80km까지 낼 수 있어요. 도심에서는 그걸로 충분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스마트 배터리 자가 진단 시스템이에요. 배터리 상태가 위험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점검이 필요할 때 미봇이 스마트폰 앱으로 바로 알림을 보내줘요. 이런 기능은 $20,000 이하 전기차 중에선 거의 없어요. KG 모터스가 정말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출시 첫 달에만 주문이 10,000개 넘게 들어왔어요. 이 숫자는 도요타조차 깜짝 놀랄 정도였죠. 도요타의 C 플러스 팟이나 혼다엔 벤 EV 같은 소형 전기차가 보통 18,000에서 $25,000 정도 하는데 미봇은 그 3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런데도 충분히 편하고 실용적이고 일상에 딱 맞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KG 모터스는 발표했어요. 원래 6개월 분량으로 계획했던 생산량이 단 3주 만에 전부 매진됐다고요. 오사카와 도쿄의 대리점들은 주문이 폭주했고 사람들은 첫 아이폰이 나왔을 때처럼 시승을 해보려고 줄을 섰어요. 전문가들도 믿기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작은 회사가 자기 분야에서 대기업들을 앞지를 수 있지? 그 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KG 모터스는 보통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비싼 꿈보다 현실적인 편안함이요. 미봇의 성공은 일본 특유의 소비 문화 덕분이기도 해요. 공간이 좁고 도로도 좁고 절약 정신이 깊이 뿌리내린 나라에서 작고 쉽게 주차되고 유지비가 거의 안 드는 전기차는 이상적인 현실 그 자체였어요. 모든 사람이 큰 차나 고속주행을 원하지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미봇을 다정하게 이렇게 불러요. 호화로움을 지나온 시대의 자동차. 단순하고 똑똑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새로운 상징이 된 거예요. 미봇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선언이에요. 기술이 진짜 가치 있으려면 부자 몇 명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첫 번째 미봇들이 도쿄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게 전기차 산업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 줄 몰랐어요. 출시 몇 주 만에 미봇은 더 이상 상품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 거예요. NHK나 니케이 같은 주요 언론은 사람들이 줄 서서 시승하는 장면을 보도했고 SNS에서는 수십만 개의 공유가 이어졌어요. 해시태그는 미봇 미라클, 즉 미봇의 기적. 아사히 신문은 이렇게 썼어요. 대기업들을 식은땀 나게 만든 초저가의 충격. 첫 달 만에 KG 모터스는 판매량이 12,000대를 넘겼어요. 내부 예상의 2배였죠. 오사카의 작은 공장은 하루 3교대로 돌아갔고 수요를 맞추기 위해 시가 지역의 조립 공장까지 임시로 빌렸어요. 온라인 주문은 일본뿐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심지어 유럽에서도 몰려왔어요. 도시 내 이동용 저가 전기차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KG의 한 영업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도 있었어요. 전 평생 전기차를 살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네요.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미봇을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감정의 상징으로 만든 이유였어요. 도요타가 오랫동안 일본의 절대적인 상징이었는데 미봇은 그 틀을 깨버렸어요. 소형차 시장에서 미봇의 판매량은 출시 첫 분기 만에 도요타 C 플러스 팟과 닛산 사쿠라를 넘어섰죠. $20,000짜리 전기차들이 이제 3분의 1 가격의 경쟁자에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은 비싼 차보다 미봇을 더 좋아했어요. 이유는 간단했죠. 현실적이니까요. 도쿄의 분석가들은 이걸 소비자 심리의 대변화라고 말해요. 예전엔 전기차가 부자들의 친환경 사치품으로 여겨졌지만 미봇이 그걸 생활 필수품으로 바꿔놓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살 수 있네 라고 느낀 거예요. 일본 자동차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봇 구매자의 70%가 처음 전기차를 산 사람들이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중간 이하 소득층이었대요. KG 모터스는 단순히 차를 판 게 아니라 수백만 명에게 친환경 시대의 문을 열어준 셈이에요. 리봇의 성공은 단지 값싼 가격 때문이 아니라 도시 생활에 딱 맞게 설계된 똑똑한 디자인 덕분이기도 해요. 도쿄, 오사카, 교토 같은 도시에선 주차 공간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런데 미봇은 길이 2.7m짜리 공간에도 딱 들어가요. 대부분 차로는 불가능한 크기예요. 작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지하 주차장에서 일반 220V 가정용 콘센트로 쉽게 충전할 수 있죠. 정비 비용은 거의 없어요. LFP 배터리는 10년 동안 교체가 필요 없고 밀폐형 모터는 정기 점검이 필요 없어요. 부품들도 대부분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동남아에서 저렴하게 수입돼요. KG 모터스는 10년 배터리, 5년 전체 보증 프로그램까지 내놓아서 소비자들이 더 안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도 생겼어요. 사람들은 미봇을 나 혼자 쓰는 차라고 불러요. 일본 사회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봇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작고 돌보기 쉽고 유지비가 거의 없고 내 차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니까요. 그 사이 테슬라와 비아디, 도요타 전 세계 전기차 산업의 새 거인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됐어요. 중국 선전에 있는 비아디, 그러니까 중국 최대의 전기차 회사는 미봇이 출시된 지 불과 2주 만에 긴급 회의를 열었다고 해요. 회사의 한 임원이 언론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일본의 작은 회사가 $10,000도 안 되는 상업용 전기차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직후 비아디는 동남아 시장을 위한 저가형 미니 전기차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미봇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분석했죠.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도 미봇 소식은 일론 머스크의 관심을 끌었어요. 머스크는 X에 짧게 이렇게 썼어요. 흥미롭군. 일본에서 온 $7,000짜리 전기차. 인상적인 기술력이야. 그 한 문장만으로도 KG 모터스의 주가는 일주일 만에 30%나 올랐어요. 테슬라는 원래 $25,000 정도의 저가형 전기차를 준비 중이었지만 미봇의 등장으로 전체 비용 구조를 다시 검토하게 됐어요. 투자자들 중에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죠. 작은 스타트업이 $7,000짜리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면 왜 테슬라는 $20,000 이하로는 못 만드는 거지? 일본에서는 도요타의 반응이 특히 주목받았어요. 도요타의 한 고위 임원이 TV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KG 모터스의 창의성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의 본질을 다시 일깨워줬어요. 진짜 유용한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술이란 걸요. 미봇의 성공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전기차 산업 전체의 철학을 바꿔놓은 사건이었죠. 그동안 전기차는 고급스럽고 미래적인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비싼 디자인, 자율주행, 대용량 배터리 같은 걸로 차별화됐죠. 하지만 미봇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줬어요. 진짜 미래는 모두가 가질 수 있을 때 온다. 미봇을 통해 KG 모터스는 전기차를 본래의 의미로 되돌려놨어요. 깨끗하고 저렴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화려한 약속도, 초고속 충전소도, 복잡한 인공지능도 필요 없어요. 그냥 누구나 살 수 있고 쓸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단순한 차. 전문가들은 미봇을 전기차 시대의 첫 번째 서민형 자동차라고 불러요. 예전 혼다 컵이나 스즈키 알토, 도요타 코롤라 같은 일본식 창의 정신 작고 정교하고 세심한 기술의 부활이죠. 하지만 KG 모터스 사람들은 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최근 인터뷰에서 겐타 사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린 알고 있어요. 미봇 열풍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도전은 고객에게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값싸고 튼튼하고 계속 발전하는 전기차를 만드는 것.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있어요. LFP 배터리 공급이 점점 불안해지고 리튬과 인산 가격이 오르면서 원자재 수급이 긴장 상태예요. 게다가 대부분의 소재가 아직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만약 원자재 값이 20에서 30% 오르면 미봇의 가격은 $8,000에서 $9,000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KG 모터스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죠. 수요도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 생산 라인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유럽 일부 고객들은 차량을 받기까지 최대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KG 모터스는 태국과 베트남에 새로운 위성 조립 공장을 세워 공급난을 해결하려 하고 있어요. 또 일본과 유럽의 전기차 안전 규제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어서 미봇 같은 초소형 단좌형 차량은 계속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충돌 안전과 배터리 보호 기준을 맞추기 위해 KG 모터스는 여러 기술 연구소와 협력해 2026년형 모델에서 셰시와 능동 안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에요. 그래도 KG 모터스는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모든 가정을 위한 전기차, 그들의 모토 그대로죠. 이미 미봇 패밀리라는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어요. 23인승으로 가격은 9,000에서만 달러 정도로 예상돼요. 일본과 아시아의 젊은 가족들을 위한 버전이죠. 동시에 예전에 나왔던 2인승 미니 전기차 KG1도 하이브리드 EV로 업그레이드해서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게 만들고 있어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유럽의 파리, 암스테르담, 베를린 같은 도시들도 미봇의 공식 수입을 논의 중이에요. 이 도시들은 작은 차를 장려하고 대형차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요. 블룸버그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미봇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전기차의 민주화를 촉발한 촉매제죠. 이제 업계는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야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이해하면 될까? 미봇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면서 언론들은 KG 모터스를 여러 별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서민의 테슬라, 일본에서 온 발라나, 작지만 세상을 뒤흔든 회사. 하지만 창립자 겐타 사토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테슬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일본의 모든 사람이 어떤 소득이든 깨끗한 차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말이 KG 모터스의 철학이 됐어요. 다른 회사들이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비싼 전기차를 내놓는 동안 KG 모터스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작고 딱 필요한 만큼의 배터리,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현실적인 디자인. 그들은 기술 경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재밌는 건 이 철학이 지금의 일본 사회와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아파트에 사는 나라에서 큰 차는 필요 없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개인 이동수단은 여전히 원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미봇은 새로운 문화의 상징처럼 등장했어요. 일본인의 정신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카이젠, 그러니까 끊임없는 개선의 정신과 모타이나이, 즉 낭비를 아까워하는 태도를 그대로 담고 있었죠. 도쿄 대학의 사회학자들은 미봇이 일본인의 소유와 편리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해요. 젊은 세대는 이제 차를 신분의 상징으로 보지 않아요. 그저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화려한 SUV보다 작고 똑똑하고 친환경적인 차가 훨씬 매력적이죠. 일본뿐 아니라 미봇의 열풍은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어요. 방콕, 마닐라, 자카르타처럼 교통이 혼잡하고 평균 소득이 낮은 도시들에서는 미봇이 녹색 교통혁명의 해답처럼 여겨졌어요. 여러 나라 정부가 KG 모터스와 협상해 현지 조립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봇은 자동차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면서도 $10,000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는 전기차가 될 수도 있대요. 미봇의 영향은 매출 숫자를 훨씬 넘어섰어요.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죠. 테슬라, 비아디, 도요타가 레벨4 자율주행이나 고체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을 이야기할 때 KG 모터스는 기술이란 결국 사람과 삶에 맞아야 한다는 걸 보여줬어요. JP 모건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썼어요. 미봇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제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강력함이 아니라 단순함으로, 이런 이유로 많은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도요타는 어반라이트 EV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혼다는 마이크로 이 커뮤터 컨셉을 공개했죠. 비아디도 중국에서 시걸 EV를 내놓았는데 그 가격이 지금까지 중 가장 낮아요. 속도나 출력 면에서는 미봇을 앞설 수 있지만 신뢰와 상징성에서는 여전히 KG 모터스가 1등이에요. 물론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아요. 첫 번째 도전은 생산 규모예요.
지금의 KG 모터스는 1년에 8만 대 정도밖에 만들 수 없는데 전 세계 주문은 이미 30만 대를 넘어섰어요. 생산을 늘리다 보면 그들이 자랑하던 장인 정신과 세밀한 품질이 희생될 수도 있죠. 겐타 사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빨리 커버리면 우린 더 이상 KG 모터스가 아닐지도 몰라요. 두 번째 도전은 원자재예요. LFP 배터리는 싸고 안전하지만 여전히 리튬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KG의 이익은 바로 줄어들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재활용 배터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사용된 배터리에서 소재를 다시 추출하는 방식이죠. 환경에도 좋고 비용도 절감되니까요. 국내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다이하츠, 스즈키, 혼다 같은 회사들이 향후 2년 안에 $10,000 이하의 소형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대기업들은 공급망과 유통망이 탄탄해서 KG가 따라잡기 어렵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KG 모터스는 오히려 상징이 됐어요. 거인들 사이의 다윗처럼요. 어려움 속에서도 KG 모터스의 비전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장 큰 회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운 회사가 되고 싶어 하죠. 겐타 사토는 종종 공대생들을 만나 이런 얘기를 해요. 혁신은 거대한 빌딩이나 수천 명의 엔지니어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그건 단 하나의 착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돼요. 세상을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은 미봇의 정신을 완벽하게 요약해요. 작지만 영향력 있는 차, 돈이나 규모가 아니라 끈기와 사람에 대한 공감에서 진짜 혁신이 나온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금 KG 모터스는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파트너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이 지역은 매년 수백만 대의 소형 전기차를 소비할 잠재력이 있어요. 미봇 이점형 버전은 2026년 말 출시 예정인데 재활용 소재 비율이 70%에 달하고 주행거리는 180km, 가격은 $8,500 이하로 유지된다고 해요. 또 하나의 기록이죠. 그뿐 아니라 미봇 쉐어라는 프로젝트도 발표했어요. 작은 도시를 위한 전기차 공유 플랫폼이에요. 앱을 통해 시간 단위로 차를 빌릴 수 있고 소유하지 않아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EV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죠.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저비용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이에요. 전문가들은 이 비전을 일본식 녹색 교통지도라고 불러요. 자동차를 상품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이 오래 지켜온 철학, 즉 공유, 지속 가능성, 그리고 겸손의 정신과 정확히 맞닿아 있어요. SNS에서는 미봇 사용자들이 자신의 차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써요. 난 고급차는 필요 없어. 내 차면 충분해. 도쿄의 밤길에서 하얀 미봇들이 조용히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꼭 작은 로봇들이 충실히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 단순하고도 따뜻한 장면이 KG 모터스의 모든 여정을 상징해요. 이 간사이의 작은 차고에서 출발한 한 회사가 전 세계의 전기차 산업을 바꿔놨어요. 미봇은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에요. 그건 희망의 이야기예요.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세상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지금도 KG 모터스는 여전히 같은 철학을 지키고 있어요. 기술은 주머니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해야 한다. 미봇을 통해 그들은 증명했어요. 가장 위대한 일은 언제나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작은 차고 소박한 꿈, 그리고 $7,000짜리 자동차 하나가 세상을 바꿔놓았어요.